네, 2025년 4월 27일 이정훈입니다.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가 수락 연설에서 한 주요 내용 중을 살펴보면 그의 식견을 짐작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 특히 한국은 국제정치에 매우 취약한데 그의 식견은 큰 문제가 있다. 그의 보좌진의 능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국량이 좁고 고집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미 운동권 아류로서 소심한 민족주의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2004년 그가 주도했던 성남시 립 공공병원 설립 운동, 이거를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보류시켜 버렸죠. 그때 한나라당이 의장이었는데 이 조례안 자체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씨는 변호사였죠. 한 30명의 시민들을 이끌고 의회에 난입해서 기부를 뿌셨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씨는 고무집행방해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재명은 2004년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명천지, 아주 한국이 성장한 다음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기록하고 아주 국가 기운이 아주 좋을 때였는데, 그때 왜 분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도시를 안고 있는 성남에다가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길을 썼느냐. 그는 한 시대 늦은 사고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자, 그렇게 이재명 씨는 성남 의료원을 성남 시립공공병원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2010년 당선돼서 2018년 그가 있는 동안 계속 추진을 했고, 2020년 이 성남 공공병원은 성남의료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의료원이요, 지금 적자투성입니다.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병상이 절반 정도가 지금 안 들어와요. 병원은요, 입원하는 병원은 쉽게 말하면 호텔과 비슷합니다. 호텔이 공실률이 한 20%, 한 80% 정도는 차야만 수익이 나죠. 한 30%만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 호텔 망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허가받은 병상은 299개인데 그거의 2배에 가까운 509 병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 가동률이 30%돼. 즉 150 병상만 환자가 있고 나머지 70%는 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성남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 발의 공공병원이자 시 예산이 들어간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자기가 이 성남의료원의 전신인 공공병원을 짓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했고 거기에서 난동까지 일으켜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아주 운동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아류 운동권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또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의료 확대를 추진했다가 크게 무너진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같은 입장이에요. 이 의료만 지원하면 뭡니까? 의료도 이게 사업인데 적자가 나면 그걸 정부 예산으로 다 메꿔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의료만 가게 되면 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요,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쌉니다. 근데 이걸 더 떨어뜨리면은, 자꾸 떨어뜨리니까 병원들도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거고, 문제가 많죠.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아류 운동권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트럼프에 대한 시각입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올 양육 강식의 무한대결 세계 질서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했는데, 이건 상당히 트럼프 정권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세계 75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을 유발했습니다. 가장 많이 때린 데는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75개국을 상대로 반미 연대를 구성하자 그랬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 중국을 제외한 75개국 대표들이 전부 다 미국에 달려가서 미국이 요구한 관세 협상에 응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를 도발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 편에 섰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75개국 중에는 5개국 중에는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들어있는데 이 주요 15개 무역국이 전부 다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 중국 말을 듣고 같이 반미 연대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반미 연대를 하기 위해서 15개 국가들은 대개 서방 국가니까 접근하기 어렵다고 봤는지 동남아를 순방했습니다. 동남아에는 베트남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굉장히 많은 관세 폭탄을 맞았죠. 베트남을 시진핑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박대를 당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해서는 베트남의 공산당 총석이 우리 북한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총리 를 다 정부의 대표하고 당대표를 만났는데 시진핑이 주장한 거는 베트남 측이 아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중국을 비난하는 그런 공동성명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두 나라가 함께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맞서자라고 보도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아예 발표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시진핑 방문은 실패입니다. 오히려 베트남은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걸 차단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반중 노선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추면서 이 중국이 구입하는 F-16은 대중국용이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어서 시진핑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중국은 시진핑이 말레이시아를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보잉 737 여객기를 사지 않겠다. 사실상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그거 우리가 살게. 그리고 추가로 59대 더 살게.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말레이시아 가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캄보디아 가서도 반미 연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미국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생존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죠. 먹는 거를 확대하면 에너지라고 그러죠. 사람이 먹는 게 식량이죠. 동물하고. 그 다음에 산업이 돌아가려면 에너지인데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유일한 대국이 아마 미국일 겁니다. 중국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죠. 식량도 수입하고요. 러시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는 워낙 경제력이 안 되고. 근데 미국은요. 경제가 발전했으면서도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역이 다 봉쇄가 돼도 미국은 먹고 산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석유가 안 오면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역이 안 되면은 중동산 석유가 안 들어오거나 또 우리는 쌀은 자급자족하지만 쌀 이외에 소, 사료 같은 거는 다 수입하잖아요. 소고기 수입도 많고 우리도 수입을 못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이 펼치는 관세 정책에 응하지 않으면 생존 못하니까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면서 반중 전선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결국은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미중 간에 패권 전쟁 하는데 패권 전쟁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고요. 거의 2배 이상 실력 차이가 나는 나라가 다투는 거니까 패권 전쟁이 아니고 중국이 기어오른 걸 좁혀는 거죠. 중국이 사사건건 동급으로 놀려고 하니까 박살내는 거죠. 과거 일본이 노건하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막 하니까 흔들었죠, 미국이.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흔들어서 일본 경제를 결국은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한테 추월당하는 그런 꼴을 만들었잖아요. 미국한테 덤비면 미국은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흔든 게 어디예요?
소련을 흔들어서 소련을 붕괴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기세를 올리니까 트럼프는 러시아도 흔들고 그 다음에 중국도 흔드는 두 가지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들이에요. 저는 이재명 씨를 볼 때마다 운동권 대학 때 데모한 사람이 아니죠. 고시 공부를 한 친구인데 성남시에서 변호사 할 때 시민 운동하는 것처럼 해서 공공의료 경공병원 지어야 된다고 시위대를 만들어서 성남시 의회를 급습해서 벌금 맞은 거. 그게 이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운동권적 소아병적 시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운동권들이 대부분 반미 노선을 고수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반대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소심한 민족주의 잘 아는 것. 아류 운동권. 네. 이러한 국제정치적 시각, 이러한 고집 정치를 하게 되면요. 이게 어떤 때는 사이다 발언이다 하고 통하긴 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참담한 패배로 올 겁니다. 이 문재인이 보여줬던 것도 이와 비슷하지가 않아요. 이 길을 다시 걷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지 못했고 좌파를 척결하지 못해서 뒤늦게 계엄령을 했다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가 경제에 대해서 한 정책들은 대체로 옳았습니다. 추동력이 약했을 뿐이지. 그러한 윤석열 정권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재명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이 허용한다면 저는 좀 대한민국에 대해서 실망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류 운동권, 소심한 반미주의자, 상당히 유의해서 이재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